네, 스칼라 설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DK 버전은요, 1.6 이상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문서상으로 1.6인데 현재 스칼라 최신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8 이상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스칼라는 아래 링크 scalalang.org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스칼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환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요. 우선 자바 환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버전 패스 잡혀 있는 거 확인했고 자바 1.8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스칼라는 설치되어 있지 않네요. 네. 스칼라는 말씀드렸다시피 자바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요. 굳이 스칼라를 설치하지 않아도 IDE를 통해서 스칼라를 구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우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랭귀지 가셔서요. 다운로드 스칼라 2.11.7이 최신 버전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칼라 다운로드가 있고요. 타입세이프 액티베이터가 있는데 타입세이프 액티베이터는 샘플 프로젝트나 프로젝트 스톱, 즉 뼈대를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웹 기반으로 간단한 코딩도 가능하고요. 나중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액티베이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스칼라만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윈도우 버전에서는 자동적으로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되네요. 맥이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압축 파일을 받아서 그 바이너리 폴더에 빈 폴더에 패스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해주고요. 네, 설치가 끝났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에 들어가서 스칼라를 타이핑하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패스가 걸려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커서 부분이 바뀌었죠. 지금 스칼라 레플에 접속한 것입니다. 그래 REPL이라고 부르는데 타이핑하면 그 결과 값이 이제 바로 반영되는 그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을 치면 이런 식으로 연산된 결과가 나와서 바로바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에 좋습니다. 실제 자바에는 없지만 자바에도 이후에 도입된다는 계획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없고요. 파이썬이나 루비 같은 경우에는 또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비슷한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1 더하기 2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레스 1 리절트 첫 번째 리절트 그 0번째 리절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리절트 0 더하기 리절트 1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 값을 서로 더하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명령의 프롬프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모장을 통해서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my first scala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스칼라에서의 컨벤션은요, 탭으로 4칸 대신 스페이스 2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바의 메인 메소드처럼 def main 작성을 해주고요. 변수 이름 그리고 스칼라의 스트링 배열을 자바의 스트링 배열을 스칼라에서는 어레이 스트링 타입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장을 라인별로 출력할 땐 print ln, print line 명령을 사용하고요. hello scala를 타이핑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루트 폴더에
my first 스칼라, 그리고 스칼라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로 이동을 하고요. 스칼라 C, 그리고 my 스칼라 C, my first 스칼라. 스칼라 C는 스칼라 컴파일, 스칼라를 파일을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 해준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스칼라 클래스 패스 my first 스칼라,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해주면 됩니다. 아마 오타가 없다면, 네, 오타가 있었네요. 제가 작성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클래스가 아니고요, 스태틱이 빠졌잖아요, 자바와는 다르게. 그래서 클래스가 아니고 오브젝트라고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다시 컴파일을 하고요. 네, 다시 실행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헬로 스칼라가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칼라 실행하는 것 확인했고요. 컴파일하고 프로그램 실행하는 부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칼라를 위한 프로그래밍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인터프리터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레플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즉 스칼라는 엄밀히 말해서 인터프리터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냥 컴파일을 하고 그냥 다시 실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멈칫멈칫한 딜레이는 있는데 간단한 코드를 확인하거나 테스트를 하는 용도로는 충분한 성능이고요. 이제부터는 스칼라를 위한 개발 도구, 통합 개발 도구죠. ID라고 부르는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그리고 타입세이프 액티베이터, 그리고 스칼라 ID. 스칼라 ID는 이클립스 기반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클립스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SBT라고 빌드 도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데 주로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또는 스칼라 ID, 이클립스 보통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습에 사용할 ID는요 인텔리제이인데요. 사실 고민을 좀 했었는데 좀 더 익숙한 이클립스 기반의 도구를 활용할 것인지 인텔리제이를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 하시는 분에게는 인텔리제이가 조금 더 코드 컴플리션이라든지 완성도가 높아서 인텔리제이를 사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클립스만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실습 화면으로 들어와서요. JetBrain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화면이 화려하게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텔리제이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사용할 거고요.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보시면 커뮤니티 에디션 그리고 얼티밋 에디션 유료 버전이 있는데요. 기능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언어 레벨, 자바, 그루비, 스칼라 언어 레벨을 지원을 하고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스칼라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 중에 특징적인 부분은 플레이 프레임워크 쪽 지원이 미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딩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개발 도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SBT를 사용하는 일이 더 많으므로 커뮤니티 버전도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파일을 클릭해서 설치를 시작하고요. 기본적으로 세팅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끝났고요. 커뮤니티 에디션 실행을 클릭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치하실 때
스칼라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할 것인지 물어보거든요. 그때 스칼라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때 설치를 안 하셔도 플러그인 검색으로 들어가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바, 안드로이드, 자바 에픽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스칼라를 선택을 하시고요. 스칼라 프로젝트 내부 IDE, 인텔리제이 아이디어의 프로젝트 환경 설정에 맞춘 스칼라 파일, 그리고 SBT에 맞춘 스칼라 프로젝트 액티베이터의 스칼라 프로젝트를 각각 생성을 해줍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스칼라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름은 KDB 스칼라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지정이 안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안 되어 있으면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지정을 해주고요. 자바도 1.8 버전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을 테니까 자바 환경을 설정을 해주고요. 프로젝트 위치도 필요하시면 변경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스파크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변경을 약간 해주겠습니다. D 드라이브에 스칼라로 변경을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이 됐고요.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다가 소스 폴더 src 디렉토리 밑에다가 소스 폴더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알아볼 게 워크시트라는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래플, 즉 명령행 기반으로 되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New에 스칼라 워크시트가 있고요. 저는 간단하게 워크시트로 단축키를 사용해서 윈도우에서는 Alt 인서트 키를 누르시면 그 뉴 파일로 생성이 되고요. 맥 같은 경우는 버전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컨트롤 N키, 커맨드 N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my first scala 라는 워크시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hello world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요, 그 우측에 결과값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타이핑하게 되면 2가 나오죠. 그리고 앞으로 보시겠지만 1 to 10 이렇게 작성하면 네, 1에서 10까지의 레인지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네, 그렇게 돼서 워크시트를 통해서 앞으로 뭐 가능한 한 빠르게 실행해보지 않고도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자주 활용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밍을 하시다가 직접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서 뭐 돌려볼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경우에는 워크시트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실행 파일 아까처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칼라 클래스, 자바 클래스로 만들면 안 됩니다. 스칼라 클래스로 만들고요. 메인 클래스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까는 클래스로 만들어서 실행이 안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없이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 아래 보면 트레이시 있는데 트레이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오브젝트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define main, 그리고 자바의 배열에 대응하는 타입 이렇게 해주고요. 괄호를 치면 자동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엔터를 치면 유닛이 따로 붙죠. 유닛이 붙는 거는 이 함수, 그러니까 즉 이 메인 메소드의 리턴 타입을 표시를 해주는 건데요. 사실 뭐 안 붙여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hello
IntelliJ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이 클래스 가셔서 우측 마우스를 누르고요. Run Main Class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으면 아래 콘솔 창이 뜰 거고요. 출력하고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Shift F10 펑션 10번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다시 실행해 볼 수도 있고요. 다시 설명 부분으로 돌아가서요. 래플 실습은 저희가 했었죠. 여기서 뭐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연산 결과가 RES 그리고 숫자로 자동적으로 저장이 된다는 것. 결과 타입.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칼라로 진입을 하고요.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하면 문자열을 타이핑을 해보면요. 여기 보시면 리서스 0 뒤에 콜론이 붙고 그 뒤에 스트링이라는 타입 정보가 붙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은 헬로 월드다. 다른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1 더하기 2 인티저 타입이라는 거고 값은 3 그리고 이 값을 담고 있는 변수 이름은 리절트 1이라는 변수라는 것이고요. 다른 타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2, 3 이런 리스트 타입을 만들면 리스트의 타입 정보는 인티저고 내용에는 리스트 1, 2,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래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보셨던 워크시트에서도 동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1to10이라는 것은 스칼라 패키지의 컬렉션 패키지의 이뮤터블 패키지, 자바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칼라 디렉토리의 컬렉션에 이뮤터블, 레인지, 인클루시브라는 그 패키지의 레인지 타입, 레인지 타입에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세하게는 이후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플 실습은 조금 전에 해봤고요. 인텔리J 설치까지는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인텔리J가 코드 컴플리션이 이클립스 기반에 비해서 약간 더 좋아요. 그리고 여러가지 장단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 개발의 편리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코드 컴플리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실습으로 돌아오면 1 하고요. 숫자 1을 넣고 점을 찍어 보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죠. 이건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1이라는 것도 프리미티브 타입, 즉 인티저 타입, 그러니까 원시 타입이 아니라 어떤 객체처럼 취급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세한 메커니즘은 좀 설명할 필요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내비게이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텔리제이를 사용하면 몇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